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적 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장도 위헌 위법적 죄를 저질렀다면 예외일 수 없다. 조의대 사법 내란 특검을 통해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특검. 예. 네. 저 이거 아침에 봤는데요. 네. 이거 보면서 느낌이 쌓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재명도 위헌 위법적 죄를 저질렀다면 예외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내란 특검을 통해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특검 어떻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저게 이재명 후보 매기는 건가? 아니 그래서 지금 정청래는 위험하다니까요. 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저 네. 말이 후보 입장에서 네. 뭐야 정청래 의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아? 그럼 나는 내가 나한테 나한테 특수한 어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지. 나도 똑같이 법 앞에 처벌받고 재판 받으라는 거지. 그 말 아니에요. 정말 저거를 그대로 여러분 따갖고 한번 돌리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대선 후보라도 마찬가지다. 네. 대선 후보도 위헌 위법적 죄를 저질렀다면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 맞는 네,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조의대 청문회 개최는 당연히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조의대 사법 쿠데타 내란 특검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적 대선 개입에 대한 탄핵 청문회 특검까지 물질 틈 없이 틀어막겠습니다. 국민 참정권을 지키겠습니다. 헌법 수호. 미치겠다. 지금 저분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네.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네. 국회법 145조 그거 들고 맨날 발언하는 야당 의원들 다 퇴장하세요. 발언권을 뺏겠습니다. 하시는 분.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도덕이 참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뭐냐면은 네.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게 여론조사 어디가 나왔죠? 여론조사를 봤더니 46%가 조의대 탄핵해야 한다. 탄핵해도 된다가 46%. 아니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건 부적절해가 46%. 즉 네. 탄핵이 가능하다고 본다와 불가능하다 하면 안 된다라는 이게 찬반의 의견이 반반으로 46%로 똑같이 나온 거예요.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 이 사법권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제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반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방금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조의대 네. 대법원장 탄핵 시도 이 설문조사가 JTBC 네. JTBC 정치사회 현안 여론조사입니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문항이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땡땡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주장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혹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전혀 적절하지 않다, 2번 별로 적절하지 않다, 3번 어느 정도 적절하다, 4번 매우 적절하다. 그리고 불러주지 말 것,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사지선다로 보냈는데 적절하다와 적절하지 않다를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사지선다에서 절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설문이요. 앞에 전제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렇죠. 딱 이재명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물으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냥 갈려버리는 완전히 거잖아요. 갈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심어주고 네. 물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나왔는데 네. 후보로 등록이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법적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면 이 판단을 내린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될까요, 그쵸. 말까요? 이렇게 물었으면 물었어야죠. 대답은 달라져요. 그렇죠. 원칙론으로 물어야 되는데 네. 이재명을 심어주고 그렇죠. 이재명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물으니까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문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했고 JTBC라는 훌륭한 또 그 종편 매체에서 한 거니까 그건 이대로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저희라면은 좀 더 다른 형태로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계속 이재명의 그야말로 다시 불거진 사법 리스크를 갖고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선보겠다. 아까도 뭐 우리 신동훈 차장이 얘기를 했지만 예. 오늘 이제 개정안 단독 처리합니다. 야. 저 무슨 소리냐? 아니 대선에 나간 사람이 꼭 사실만, 선거에 나간 사람이 꼭 사실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지금? 예. 거짓말해도 돼? 거짓말 장려법이에요? 지금 이게요. 보면은 신문 기사들에 보면은 네. 뭐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뺀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네.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이게 단톡방에 지금 그 조항만 했는데 네. 조항이 이렇습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변호사 좀비 속 형제 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등 재산 그리고 행위, 소속 단체, 그다음에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의 뭐 소재한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지금 요거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서 행위라고 하는 조구를 뺀다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 허위 사실 공표가 보면은 학력, 그리고 재산 관계, 뭐 경력 이런 거 이제 속여 가지고 허위 사실 공표죄를 많이 하는데 저게 행위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저 행위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과거에 누구한테 사기를 쳤다든지 그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저 행위 관련해서 지금 거짓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백현동 행위죠. 예,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 압력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용도 변경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이 조각이 되면서 네. 그 유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바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대법원에서도 그건 인식의 문제니까 처벌할 수 없어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저걸 행위로 보고 지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네. 말하면 이재명이 걸린 걸 없애버리겠다. 다 없애주는 거죠. 네. 이재명의 그런데 제가 저걸 보면서 저 조항을 찾아봤다가 아씨 이거 통과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모든 선출직들은 만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예. 네. 저 주로 나오면 공격받는 게 이제 네. 허위 사실 공표죄 때문에 뭐 출생지나 가족관계, 학력 이런 거 이제 허위 기재 못합니다. 네. 안 합니다. 옛날에 그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네. 이제는 문제가 행위예요. 네. 근데 이제 행위에 대해서는 마음껏 거짓말해도 돼.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정치를 저 하나 때문에 정치 이제 현장에 온갖 사기꾼들 다 들어올 겁니다. 형 강제 입원 시켰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형수한테 욕설했어요? 그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허위사실 허위사실 공표로 걸리지 않을 않습니다.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온갖 거짓말을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거짓말할 자유 네. 그리고 유권자들을 네. 우리 속일 자유.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씀했다는다면은 선거인들에게 허위를 얘기할 자유. 그러면 선거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라는 단어 족을 빼가지고 네. 그걸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련님 저한테 욕했잖아요. 기억이 없는데요. 이거는 지금도 처벌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기억이 없다라고 기억이 얘기를 없다라고 하면. 하면. 그렇죠? 인식의 문제다 이래가지고.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행위가 그런데 아니라 인식의 문제예요. 그거는. 도련님 나한테 욕했잖아요. 기억이 없다고요. 이러면은 처벌이 안 당하는데 처벌되는 케이스는 어떤 거였냐면 도련님 나한테 욕했잖아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처벌을 예. 처벌을 받았거든요. 증거가 나오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처벌을 안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이게 이재명 대표 한 명을 방탄을 하기 위해서 네. 이재명 대표 한 명의 그러니까 이게 조항을 없애버리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네. 면제가 돼버린답니다. 맞아요. 면소가 그래서 되는 거죠. 면소처럼 돼버린다는데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해서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네. 공직선거제도의 근간을 그렇죠.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일입니다. 김상추님이 허경영이 억울하겠네요. 그러네요. 허경영 씨 억울하겠어요. 진짜. 그렇죠. 허경영 씨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번에 유죄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아마 저 대선 못 나오는 나오는 거죠. 것 같은데. 네. 예. 자 지금
이걸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공직이 박탈당한 적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많죠. 이 사람들 다 엄청 억울한. 예. 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요. 이게 나라의 근간을 이제 지금 민주당이 허위 사실 공표죄 하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또 없애겠다는 게 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 손본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형사소송법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바꾸겠다는 거는 그거죠. 대통령이 된 상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번 공직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이게 확정 판결을 2심에서 내도 또 질질 끌어가지고 맞습니다. 재상고해서 대법원 가져가서 당선 이후로까지 가려고 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도 또 4개 재판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대장동, 백현동, 성남 맞습니다. FC 있고 대북 송금 있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있고 그리고 또 불법 카드 공금 카드 불법 사용한 것 있고 그거를 다 재판 들어가 있는데 스톱시키겠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원래 헌법 84조 가지고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그 재임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해석 문제가 분분하니까 형사소송법을 이제 고치겠다고 들고 나왔어요. 그것도 개정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306조입니다. 형사소송법 306조. 거기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재판은 중지한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법에 나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그래서 법을 한번 보여주세요. 법에 봤더니요.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은 아주 일반론적인 법입니다. 형사소송법 306조는 공판 절차의 정지에 관한 법인데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는 공판을 정지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식의 질병이나 도저히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다음에 사물 변별력이 떨어진 사람들 이에 대해서 재판을 정지해 주는 건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한다. 대통령 당선이 무슨 이 정신질환이 정신질환이야. 그 느낌이 딱 든다니까요. 근데 네.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일반론적인 걸로 법에 규정을 해야지. 네. 대통령 당선이라는 한 명을 위한 법을 그렇죠. 만드는 거는 네. 이게 독재 아닌가요? 독재죠. 독재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게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독재가 뭐 어렵습니까? 이게 그게 독재잖아요. 독재예요. 지금 네. 우리나라 민주당이 이 법을 내놨어요. 법안을. 네. 자, 이게 지금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법은 이렇게 내놨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이재명 재판이 중지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답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네. 형사소송법을 내놓네요. 네. 아. 자, 지금 가장 최근 작년 조사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최근 조사가 일단 오늘 거 제일 최근 거 하나 보여주고 뭐 그러시죠 뭐. 예. 가장 최근 조사가 자, 이게 이재명 재판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보세요.라고 했더니 요거 지난 5월 4, 5일 날에는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49%, 재판 중단해야 된다 47%.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네.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2% 포인트 차이니까 이것은 오차범위 오차범위 내죠. 네. 오차범위 내인데 그래도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가 많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거 봐라. 오차범위 내야. 네. 국민들도 재판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야.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오차 범위가 바깥이었어요. 보여주세요. 4월 달 조사 한번 볼까요? 재판 예. 계속해야가 57%였습니다.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 36%였고요. 자, 그 앞에 거 한번 또 볼까요? 그보다 먼저 했었던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작년 6월입니다. 자, 작년 6월만 해도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가 7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저때 사람들 어느 정도 염두에 있었는데 네. 요때가 한동훈 대표인가 누가 그 뭐 헌법 84조 논란에서 네. 그 이재명도 뭐 대표 되고 많이 그 논란이 있을 때인데 네. 사람들이 이제 헌법 84조는 머릿속에 있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저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재명의 지지층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네. 이 재판 이슈 가지고서 네. 국민들을 현혹시킨다. 현혹시키고 맞아요. 정말로 계속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네. 그런가? 맞아요. 이재명 진짜 억울한 건가? 맞습니다. 이재명이 탄압받고 있는 건가?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네. 탄압받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은요, 이게 대북 불법 그 공직자가 자기 권력을 가지고서 삼자뇌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발행지 북한에다가 범죄인데. 쌍방울 동원해서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또 방북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재판을 갖고 있는 거고 백현동 용도개발 네. 그런 것들 문제 그다음에 성남 FC를 통해서 일종의 우회적인 협찬을 받아서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우회적인 협찬을 받았는가 다 이런 개인 범죄 행위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73% 21%였는데 그 동안에 지난 1년 사이에 계속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그렇죠.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다. 네. 이걸 계속 주장을 하니까 슬금슬금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 계속해야가 57% 됐다가 52% 됐다가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나왔는데도 49%대 47%까지 왔잖아요. 3인 성호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3명이 말을 맞추면은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인간의 혀는 모든 걸 창조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